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8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장이 맞춰졌거든요. 자, 테슬라 소식부터 다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조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테슬라 5분봉 차트거든요. 그래도 초반에 저 급락세를 잘 받아내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증발할 수 있는 제품일 수 있다라고 하는 다소 어두운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이거 좀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분석가들은 로보택시의 잠재적 가치를 주당 298달러로 평가했지만 현재 도로에 나와 있는 차량 수가 적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에 테슬라 주가에 미친 영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장에 대한 미래를 계속해서 논의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많은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서 미국의 정당 창당에 대한 열망을 줄이고 있다고도 보도를 했는데요. 제발 창당 안 했으면 좋겠죠. 이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새로운 분석가의 의견을 찾아보게 만들었는데, 자, 일단 지난주 어스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고 다니며 이 사업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로보택시 사업의 운영 이익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주당 290달러에서 298달러로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의 주식의 목표가는 357달러로 설정이 됐죠. 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도로에 나와 있는 차량이 4-5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298달러라는 가치는 다소 버블이라는 점이죠. 그는 우버가 로보택시 시장에서 더 나은 고객을 찾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테슬라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테슬라의 주식이 과거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흥미로웠지만 현재는 미래의 수요와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테슬라 6인승 모델 Y 변형 YL 뒤에 좀 그 시트가 넓어진 거 있잖아요. 뒷좌석이 미국 출시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네요. 자,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죠. 새로운 6인승 모델 Y 변형이 자율주행 차량의 증가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도전적인 환경을 말하는데 일단 테슬라는 올해 말에 저렴한 모델 Y 변형을 출시할 계획이며 로보택시 서비스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자,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 중국에서 출시되는 새로운 모델 Y, 6인승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증가를 이유로 미국에서는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모델 YL로 통하잖아요. 롱하고 붙여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제작되고 휠베이스가 길고 3열 좌석을 갖추었다고 말했죠. 가격은 현재 약 47,200달러 정도에서 책정될 것 같은데, 자, 이 차량이 화요일 중국에서 판매를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BYD 및 샤오미와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증가하는 경쟁에 직면해 있고요. 결국 중국에서 시장 확보를 위해서 이 모델을 내놨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내년 말까지 생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자율주행의 출현을 고려할 때 이에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머스크는 자율주행의 증가가 6인승 차량의 필요성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좀 벅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자, 또 다른 소식도 좀 어두운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의 폭발 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스페이스X의 스타쉽 차량 중 하나가 6월에 일상적인 연료 주입 테스트 중에 불길에 휩싸이게 되죠. 지난번에 막 엄청 많이 폭발했잖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가 지금 지원 인력을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분위기, 스페이스X가 추가 인력을 투입하면서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보링 컴퍼니 직원들이 라스베가스로 날아가서 일단은 이 기계를 복구하는 데 지금 투입하는 모습이고요. 스타쉽에 대한 추가 인력 투입이 이 우주선의 신뢰성 및 개별 부품 테스트를 개선하고 더 많은 로켓을 생산할 수 있는 속도를 높이기 위함인 건데 과연 이러한 노력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화성 가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다시금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지방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발언에 대해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이 소송은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를 구매한 운전자를 포함하면서 테슬라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현재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 있죠. 연준 이사. 자, 이 주식담보대출 때문에 지금 좀 혼란스러운데요. 요 얘기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한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당국에 입건이 됐습니다. 즉각 트럼프는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단 리사 쿡 연준 이사입니다. 리사 쿡. 자,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펜 본디 법무부 국장에게 장관에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자, 쿡 이사는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만기 15년짜리 20만 3천 달러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만기 30년짜리 54만 달러 대출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쿡 이사는 이들 부동산을 사면서 실거주 용도라고 서류를 제출해 돈을 빌렸는데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놓았죠. 자,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소셜에 글을 올려서 쿡 이사를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쿡 이사가 금리 인하 반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 기회를 트럼프가 놓칠 리가 없죠. 즉각 사퇴해라 막 지금 난리인데, 쿡 이사는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고요. 임기는 2038년까지였습니다. 와우, 13년이나 더 할 수 있었는데. 자, 쿡 이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의 당연직으로 이제 참여하고요. 이 때문에 쿡 이사에 대한 조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 촉구에 대해서 연준이 일단 연준에 대한 압박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리티자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정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곤 했습니다. 지금 이게 트럼프 작품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안 봐도 비디오죠. 특히 이번 사건은 오는 20일에 시작되는 잭슨홀 회의와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연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 금리 결정에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가 7명이죠. 의장 포함해서. 이 중에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이들은 최근 금리를 동결한 FOMC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반대표를 던졌죠. 지난달 돌연 사임한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후보자는 미 상원의 인준을 남겨준 상태이고요. 아까 쿡 이사까지 사퇴할 경우에는 연준 이사 7명 가운데 4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집니다. 이제 그림 딱 나오죠. 7명 중에 4명은 딱 트럼프가 하니까 이제는 그쵸, 빅컷 단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베선트 연방의 재무부 장관은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파월의 후임을 물색하기 위해 11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다음 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샘 알트만을 또 용서할 수 없는 분위기네요.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다우만 겨우 턱걸이 했거든요. 플러스 0.04. 나머지 나스닥은 마이너스 0.67, S&P 500 마이너스 0.24, 러셀 2점 마이너스 0.35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도 여전히 빅7 주식 팔란티오는 오늘도 6일째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우, 엔비디아만 겨우겨우 버텼고요. 그래도 마이너스입니다. M7 주식이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샘 알트만이 AI 거품론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공교롭게도 시장이 좀 빠지면서 샘 알트만은 조금 억울한 감이 있겠지만, 그러면 네 주둥이를 닥쳤어야지 이놈아. 말 안 했으면 됐지 이놈아.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샘 알트만한테. 자, AI 투자 과열론 탓에 빅테크의 주가가 이틀째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자, 특별히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가 전날에 이어 이틀째 모조리 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0.14% 내린 것을 비롯해 마선은 마이너스 0.79, 애플은 마이너스 1.97, 아마존은 마이너스 1.84, 메타 마이너스 0.50, 브로드콤 마이너스 1.27, 알파벳 마이너스 1.12, 테슬라 마이너스 1.64, 넷플릭스 마이너스 0.02 등 AI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가팔랐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에도 1.46% 떨어진 바가 있는데요.
자, 소프트뱅크 그룹이 20억 달러를 출자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10%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 자리를 노린다는 소식에 6.97%나 급등한 인텔은 오늘 오히려 전날 급등한 걸 다 토해냈습니다. 미국의 소매업체인 타겟은 오늘 프리장에서 어닝 발표했거든요. 근데 2분기 순이익에 급감했다는 소식에 6.33% 급락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조금 오른 거죠. 발표하고 나서는 10% 넘게 빠졌었거든요. 자,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맥을 못 준 것은 샘 알트만의 AI 투자 과열 발언과 중국의 자국 반도체 적용 확대 소식이 이틀째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게 발음이 좀 꼬이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올 초에 엔비디아가 꼬꾸라질 때 딥시크 사건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이번에도 또 뭔가 좀 반복이 되네요. 그렇죠? 중국의 자국 반도체 적용 확대 소식. 자, 일단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당국은 올 초부터 AI 데이터 센터에 자국 반도체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상하이가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먼저 시작한 정책을 다른 지역에도 도입하는 방식인데요. 중국은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몽골과 광둥성 등 전국에 500개 이상의 신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은 21일 개막되는 FOMC 연례 경제정책 심포니엄 잭슨 홀 미팅과 관련해서도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월간은 특히 파월 의장이 22일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연설에서 어떠한 통화정책 신호를 낼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금리 기준금리 인물 선물 시장은 9월에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을 83.1%로 동결되는 확률을 16.9%로 각각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에 파월이 어떻게 나올지 생각보다 매로 나올 확률도 높거든요. 오늘도 쿠 기사를 저런 식으로 트럼프가 하면 옛다 엿먹어라 하면서 들이받을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 미국 법원이 앱스타인 대배심 기록 공개에 대한 법무부 요청을 기각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법원은 법무부가 요청한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대배심 기록 공개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과 CNN에 따르면 뉴욕 지방법원 판사거든요. 리처드 보먼. 이날 대배심 자료는 비공개를 유지하는 게 오랜 관리라며 앱스타인 대배심 녹취록에 포함된 정보는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앱스타인 수사 정보 자료에 비해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참 미미하다고 평가를 했네요. 자, 여러분 구글이 스마트폰 픽셀 10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구글은 왜 스마트폰 출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참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 FOMC 의사로 공개된 거 아시죠? 인플레이션이 더 큰 위험이다. 일부는 고용 둔화를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연준 위원들이 최근 노동시장 둔화가 경기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더 중대한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공개한 올해 7월 FOMC 의사록은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의 위험과 고용 하강 위험을 모두 강조했다면서 대다수는 두 위험 중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더 큰 위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사록은 일부는 고용 하방 위험을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봤는데요. 노동시장 균열 조짐을 지적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견해로 보입니다. 자,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는데 관세가 일회성 가격 상승 요인에 그칠지 아니겠죠.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유발할지를 두고도 논의했습니다. 자, 의사록은 올해 관세 인상의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 강도, 지속성 등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여러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2%를 상회할 경험이 있는 만큼의 높은 관세 영향이 장기화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관세 효과가 소비자 서비스 물가에 본격 반영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물가의 안정과 완전 고용이란 이중 책무를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연준의 정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의사록은 짚었습니다. 의사록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노동시장 전망이 약화된다면 위원회가 어려운 상충관계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금리 결정은 각 변수와 목표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격차가 언제 해소될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썼습니다. 한편 백악관의 금리 인하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오늘 리사 쿠 이사가 사퇴하라 막 이렇게 무슨 대통령이 진짜 저기에 목숨 거는 것 같아요. 느낌이 조금 좀 싸하지 않나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그죠,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저께 저희가 팔란티어를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잖아요. 리스크 관리하라고 조심하라고 분석해 드렸더니 또 말귀 못 알아듣는 멍청한 악성 댓글러들이 와가지고 그냥 잔뜩 아무튼 그냥 도배질을 했길래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응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죠. 그렇죠? 뭐 초딩들하고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초반부터 보이시죠? 제가 굳이 저들을 응대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빵빵빵빵빵 시장이 알아서 보내버리죠. 자, 이 어려운 때에 저희 미주노래 VIP 멤버십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매수의 횟수를 줄여야 되고요. 종목 숫자도 줄여야 되고요. 한두 종목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든 상관없이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매수 타점입니다. 누구는 동일한 종목을 추천받아도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누구는 동일한 종목을 추천받아도 수익이 극소화되는 데에는 매수 타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팔란티어. 그랬더니 오늘 팔란티어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래서 장중에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이십니까? 네, 굉장히 좋은 모습.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내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볼까요? 팔란티어 지금 애프터장에서 조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때부터 지금 들어왔죠. 여러분들 이 매수세가 이게 기간 매수세예요. 오늘 그가 좀 많이 산 것 같은데 이따 보면 알겠죠. 저희 미주놀에서는 당분간 팔란티어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팔란티어에 대한 지속적인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에서.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저희 멤버십도 정말 많이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우주 10기 또 지원도 벌써부터 막 해주고 계시는데 국기 좀 태워달라. 근데 아니 이 버스는 떠났어요. 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하신 분이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악계나 리스크 관리해야 될 때입니다. 쉽지 않은 장 하지만 미주놀과 함께하면 충분히 수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